이번 강의에서는 배열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다차원 배열을 공부하고 그 내용을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원 배열 실습 문제를 확인해 보시죠. 주사위 놀이 100번, 주사위를 100번 굴렸을 때 나오는 각각의 숫자의 빈도수를 기록하는 프로그램을 배열을 사용하여 작성하여라. 여러분 작성하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실습 시간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실습을 그냥 간단하게 하나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응용 프로그램으로 주사위를 그럼 10번 돌렸을 때 각각의 빈도수는 어떤지, 100번 돌렸을 때, 1000번 돌렸을 때, 10,000번 돌렸을 때, 100,000번 굴렸을 때 각각의 숫자의 출현 빈도수를, 출현 확률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라고 하면 1의 문제를 계속 처음엔 10번, 100번, 그 다음에 1000번 이렇게 반복해서 하면 되겠죠. 그러면 뽀문장을 이용해서 다시 1번 문제를 반복해서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했다면 모든 문제를 여기서 다 한 번씩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반복문, 제어문 모든 것들을 다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클립스를 띄워서 한번 같이 그럼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자, 배열을 사용해서 각각의 숫자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각각의 숫자를 카운트할 수 있는 배열을 하나 선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으네요. 그렇죠? 그러면 인티저형으로 배열을 선언하는 거죠. 카운트하고 배열을 선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열을 선언함과 동시에 인티저 6개짜리를 생성해서 변수에 어사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랜덤 넘버를 하나 생성해야 되겠죠. 인티저 자, 랜덤은 1에서 0 사이의 값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실수값이기 때문에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0에서 5의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1에서 6의 그 사이의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더블이니까 이것을 타입을 억지로 바꿔서 캐스트 연산자를 통해서 인티저로 바꾸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이제 다이스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사위를 굴렸을 때 나온 숫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몇 개 필요하냐면 다이스가 2일 때는 1에서 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3일 때는 2에 카운트를 하겠죠. 4일 때, 5일 때, 6일 때 각각에 대해서 돼야 되겠죠. 자, 배열은 우리가 1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1이라는 거를 카운트하기 위한 배열은 0번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인덱스 값을, 배열의 인덱스 값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그래서 각각의 나오는 값을 가지고 출현 빈도수 때마다 하나씩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 문장을 몇 번 수행해야 될까요? 랜덤 넘버를 생성하고 그것에 따라서 출현 빈도수를 카운트하는 것이 100번을 다이스를 하기로 했으니까 for i는 0부터 i는 100보다 작을 동안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예 여기서 영향을 받도록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for 문장을 빠져나와서 실행해야 될 때는 뭘 실행하면 될까요? 그렇죠? 100번 돌렸을 때 1은 몇 번 나왔는지 2는 몇 번 나왔는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퍼센트 D는 몇 번 출현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퍼센트 D번 백슬래시 n을 써서 줄바꿈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퍼센트 D가 두 개 있죠. 첫 번째 거는 뭐가 될까요? I 번째는 몇 번 나왔는지 보려면 카운트에 I 번째를 보면 되겠죠. 그럼 이게 몇 번 진행이 돼야 돼요? 그렇죠. 6번 진행돼야 되겠죠. 그러면 for 문장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for 문장을 사용해서 인티저 i는 1부터 6까지니까 그렇겠죠? 1부터 6까지 각각 몇 번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트 그런데 이게 카운트가 로컬로 들어가니까 이거 안 되겠네요. 그죠? 이게 여기서 빼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카운트를 1번부터 6번까지의 각각의 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건데 거기에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1부터 6까지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해서 그 값을 찍어봐라 라고 하고 끝나고 난 뒤에는 시스템에 프린트 ln을 이용해서 줄바꿈을 한번 해주도록 합시다. 자,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하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각각의 1번은 18번, 2번은 뭐 21번, 3번은 18번, 뭐 이런 정도의 숫자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1번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토탈 값도 한번 찍어보고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값이 됐다면 결과가 나왔다면 다음 응용 프로그램은 뭘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을 100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얘를 얼마만큼 하면 될까요? 요렇게 한 거를 100번 한 번도 해보고 10번도 해보고 1000번도 해보고 10,000번도 해보고 이렇게 진행하고 싶은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을 전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하나 들여쓰기를 해서 for 문장을 다시 한번 쓰면 되겠죠. 그래서 for K는 10번부터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K가 10만 번까지 돌려볼까요? 10만 번 10만 번인가? 10만 번 K를 하나씩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K는 곱하기 10을 하면 되겠죠. K 곱하기 10이 되도록 증강연산자를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K가 10일 때는 10만큼만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10만큼 돌도록끔 해라 라고 하고, 이 for 문장의 끝은 어디가 돼야 될까요? 여기가 K에 대한 for 문장이 되겠죠. 이것은 I에 대한 for 문장이 될까요? 스위치, 이거는 for I에 대한 거, 이것도 for I에 대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출력이 제대로 될지를 한번 볼게요. 먼저 여기서 라고 하고 땡땡 하고 그 값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퍼센트 D번에 해당되는 게 K가 되겠죠. 그래서 K를 찍어보고, 그리고 D는 몇 번 나오는지를 확인하도록끔 하겠습니다. 던졌을 때 뭐는 몇 번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10번 돌렸을 때 각각이 1번은 2번은 1번. 뭐가 잘못됐나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10번 돌렸을 때 맞는 것 같으네요. 1번은 2번. 2는 1번 나오고, 3이 3번 나왔네요. 4는 3번 나오고, 5는 1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했고요. 100번을 돌렸을 때는 각각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퍼센트 D에 대해서 주사위를 100번 돌렸을 때라고 했을 때, 주사위를 100번 돌린 거니까 한번 다시 를 잡아서 한번 보죠. 그럼 조금 낫나요? 네, 그러면 각각 1은 한 번도 안 오고, 100번 돌렸을 땐 16번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가면 숫자가 늘어나면 주사위를 많이 굴리면 굴릴수록 1, 2, 3, 4, 5, 6이 나오는 것이 거의 비슷한 빈도수로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이것을 퍼센트로 나누어서 퍼센트로 출현 빈도수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는 것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for 문장 안에 for 문장이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if에 대한 else 문장을 사용할 보다는 이런 경우에 스위치문을 사용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 번씩 다시 한번 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이 주사위 놀이를 100번 했을 때, 그리고 배열을 사용해서 각각의 100번 했을 때, 1000번 했을 때, 10,000번 했을 때 확률을 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for 문장이나 if else 문장이나 스위치 문장을 사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푸는 것을 여러분 한번 해보셨다면, 다음은 2차원 실습 문제를 이런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레포트 점수를 합산해서 점수에 따라 등급을 주고 이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라 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등급을 주는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 A, B, C 등급을 주겠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점수를 합산해서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으로 먼저 이 프로그램을 고쳐보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실수값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레포트와 평균 점수를 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모두 한 학생당 4개의 더블 배열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5명이니까 즉 5 곱하기 4에
배열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도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차원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실습을 통해서까지 우리가 잘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2차원 배열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쓰면 돼? 2차원 배열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머지 시간 동안 우리가 2차원 배열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원 배열을 정의하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자, 어레이라는 것은 인티저 배열인데 2차원 배열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방법으로 꺽쇠 가로를 2개 썼네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레퍼런스 배열, 어레이라는 변수에는 무엇이 들어갈 수 있어요? 2차원 배열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즉 행으로는 2개짜리의 배열을 사용할 거야 라고 이와 같이 생성해서 집어넣고, 그러면 그 2개짜리 중에 0번째에는 다음과 같은 크기가 3인 배열을 생성해서 그것을 가리키도록 할 거고, 어레이 1번째는 다음과 같이 30, 50, 40이니까 즉 크기가 3인 인티저 배열을 가리키도록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각각의 힙에 어떻게 객체가 생성되고 각각의 어레이가 무엇을 가리키고 어레이의 1번째는 무엇을 가리키게 될지 여러분 그림으로 그리실 수 있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예제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매트릭스라는 것은 2차원 배열로 선언을 했습니다. 매트릭스 new 해서 2 곱하기 3짜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힙에 2개짜리 행이 2개짜리의 배열을 생성하고 그것을 매트릭스가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0번째도 3개짜리 1번째도 3개짜리의 각각의 배열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이건 전부 다 객체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힙에 있겠죠. 자,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성적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죠. 그러면 성적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된 게 각각의 5명의 학생에 대해서 4개짜리가 들어가면 되겠고, 그것에 각각의 원소를 참조해서 값을 확인하고 그 값을 합산해서 평균을 구하는 작업을 해서 맨 마지막에다가 마지막 배열의 크기 위치에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2차원 배열의 원소를 참조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게 예제가 나와 있으니까 이 예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배열에 각각의 값들을 참조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원소들을 참조하는 방법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문법들, C 언어의 문법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응용을 해본다 그러면 여기에 for 문장을 사용해서 매트릭스의 ij번째의 값을 레퍼런스 하도록 원소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for each 문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서도 여러분들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자, 다음은 2차원 배열의 원소 참조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예제인데요. 이 예제에서 이 많은 얘기들은 사실은 한 문장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매트릭스는 2차원 배열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각각 2 곱하기 3의 크기를 갖고 각각의 값은 이런 값들을 가져. 이렇게 앞에 있는 장황한 매트릭스 변수를 선언하고 생성하고 값을 초기화하는 일을 모두 한 라인으로 처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바로 얘기했던 대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for each 문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for each 문장은 굉장히 편리한 문법이니까 여러분들 잘 익혀서 편리하게 사용하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이미 한번 본 예제인데요. 행마다 열의 수가 들쭉날쭉한 형태의 모양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배열을 우리가 레기드 배열이라고 얘기하죠. 다음에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그 A라는 변수는 2차원 배열입니다. 그런데 행의 수는 2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레그 A 0번째에는 크기가 인티저 배열의 크기가 2인 객체를 생성해서 집어넣고, 레그 1번째의 위치에는 그 크기가 3인 그런 배열을
객체를 생성해서 넣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레그 A의 랭스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레그 A의 랭스는 2가 되겠죠. 그러면 레그 0번째 랭스는 얼마일까요? 레그 0번째 랭스는 2가 되겠죠. 레그 1번째 랭스는 얼마일까요? 레그 1번째가 가리키고 있는 것의 랭스, 이 객체의 랭스는 3이 되겠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유롭게 그 행마다 열의 수가 이렇게 다르게 지정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문자열에 대한 배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와 같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면 스트링 배열 name이라는 스트링 배열에서 다음과 같이 초기화되어 있다면 스트링 name의 랭스는 얼마일까요? name의 랭스는 3이 되겠죠. name의 0번째 랭스는 얼마일까요? 각각 1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이다. 2차원 배열인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배열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생성하고 초기화시킨 예제죠. 자, 그러면 총 하나, 둘, 셋, 세 개의 행을 갖게 되고 각각의 행에서 0번째 행은 길이가 2인 그런 스트링 객체를 가리키게 될 거고 데이터의 1번째는 하나, 둘, 세 개의 스트링 객체를 가리키는 배열이 생성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양새를 갖추게 되겠죠. 자바에서 배열의 크기는 상수뿐 아니라 변수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C처럼 컴파일 타임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런타임 때 new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그 데이터 타입에 대한 객체를 생성해서 걔를 가리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수로 지정해서 배열의 크기를 프로그램의 실행 중에 표준 입력으로 받아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되는 것은 이미 한번 생성된 배열을 다시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되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이 배열 10개짜리를 사용하다가 배열의 10개짜리가 부족해서 20개짜리로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배열 자체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new해서 만약에 그것이 정수라면 정수형 배열 20개짜리 객체를 새로 생성해서 그것을 가리키도록 하면 해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런타임 때 얼마든지 객체를 생성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의 객체를 생성해서 걔를 가리키도록 하면 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배열을 얼마든지 실행 타임 때 원하는 크기대로 생성해서 사용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자,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는 예제가 하나 나와 있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력으로 사이즈를 입력받아서 그 사이즈에 맞춰서 스코어라는 배열의 크기를 그때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배열의 실습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여러분들의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 과제들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3의 크기의 배열의 1부터 10까지의 값을 임의로 저장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가 그 값을 10번 안에 알아맞혀서 다 알아맞추면 이기는 거고 10번 안에 그 3개의 숫자를 다 알아맞히지 못하면 지는 그런 게임을 하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의 크기가 3인데 그 3 안에는 1부터 10까지의 값이 있고 사용자가 그 값을 10번 안에 맞추는 게임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실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10의 크기가 10인 정수형 배열의 임의의 값으로 초기화시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배열에 있는지 배열이 만약에 있다면 그 위치는 어딘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배열을 다 뒤져봤는데 내가 찾는 값이 없다면 그 값을 다시 배열에 추가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십시오. 그럼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배열이 10개짜리였는데 그 안에 데이터가 없다. 그래서 11개로 늘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해서 이 데이터를 추가해서 늘려야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new 해서 인티저 배열 11개짜리를 다시 생성해서 그 배열명이 그 배열 변수가 그 객체를 새로이 가리키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실습 문제입니다. 다음은 n 곱하기 n의 크기의 단위 행렬을 만들어라. 이건 굉장히 쉽죠. 자,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2차원 배열을 좀 더 쉽게
친숙하게 만들기 위한 연습이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행렬 곱에 대한 연산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A라는 행렬이 n 곱하기 m이고 B라는 행렬이 m 곱하기 k라고 했을 때 이런 크기를 갖는 두 개의 행렬에 대한 곱하기 행렬 C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개의 실습 문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이것을 과제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개의 실습 문제가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까지의 우리가 기본 문법들을 쭉 살펴보면서 사실은 배열은 조금은 생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실습 문제를 과제로 잘 정리해서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과제를 내니까 열심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부할까요? 다시 서클 객체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서클 프로그램 작성해 본 적 있죠? 반지름을 입력받아서 그 반지름의 값에 따라 원의 둘레와 넓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이제는 C 프로그램 짜듯이 짜지 말고 진짜 객체 지향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한번 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램을 바꾸려면 우선 객체 지향적으로 우리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한 단계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전까지의 자바의 기본 문법에 좀 더 충실해서 이번 주에는 연습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과제도 해보시고 하면서 충실하게 기본 문법을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에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시간으로 객체 지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